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보도국장 이성훈입니다. 이번 달 23일 대구에서 지구촌 및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립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손꼽고 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TBC 시사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촌 및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의 성공 개최 방안을 모색해보고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길을 고민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이상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명수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권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원장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1월 23일 대구에서 지구촌 및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립니다.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실장님. 예,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새마을 운동 정신에 공감하는 세계 각국 정부의 장차관, 해외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새마을 관련 학술 행사, 비즈니스 간담회, 새마을 선진직 견학 등으로 구성되는 새마을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행사입니다. 원래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73년부터 한 해 새마을 운동을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공 사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또 훈포장도 주고 격려하는 이런 자리로서 쭉 매년 개최가 되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지구촌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작년에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해서 외국의 새마을 지도자도 또 와서 이렇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행사로 진행이 되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두 행사가 같이 이렇게 하도록 기획이 됐습니다. 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올해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니까 45주년입니다. 이런 것 뜻깊은 해에 또 대구에서 이런 통합대회를 연다라는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우리 국내 새마을 지도자와 국제 새마을 지도자가 함께 참여를 해서 서로 그동안에 역사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경험, 또 외국에서 지금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이런 것을 메꾸면서 아마 이번 대회가 새마을 운동의 어떤 세계화를 확산하는 전진기지의 대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회의 참가자 규모라 그럴까요? 그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 참가 규모는 어떻습니까? 예, 해외 34개국 새마을 지도자들 약 400여 명과 국내 새마을 지도자 600여 명, 총 6,400여 명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아, 예. 총장님 좀 구체적으로 해외에서는 몇 개 나라, 어느 나라가 주로 대표적으로 참가하게 되게 됩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내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이번에 초청돼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대사나 그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참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46개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되고요.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해외에서 초청돼서 오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 되는데, 이게 이제 34개국에서 오게 돼 있고, 13나라에서는 장차관급이, 이제 고위급이 이렇게 참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새마을 지도자가 6,000명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6,400명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참가하시게 되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단체, 아마 아카데미에 오시는 단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대학에서 지금까지 교육시킨 것이 한 80개국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아마 각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국가들도 많을 것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 보면은
저희 대학에 와서 교육받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이번에 그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UNDP, UN 에스캅, 그리고 WFP 같은 이제 UN 산하 국제기구가 이번에 그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금년이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6일 날 유엔에서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국제 회의를 주재를 하셨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국제기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번 저희 국내에서 열리는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이분들이 초청돼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대회 참가자가 6,000여 명, 그리고 해외 참가자 400여 명이면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숙박, 교통 등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 중이시죠, 시장님? 예, 우리 시에서는 전국대회 참가자가 한 6천여 명이 됩니다. 그 전국대회 참가자는 그 지자체별로 대형버스를 준비해서 대구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시도별 주차를 안전하게 원활하게 하도록 각 행사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할 계획이고 해외 참가자 400여 명은 참가 대상 국가별로 입국 및 대구 이동에 따른 그 수송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소와 행사장 간 이동, 여기는 셔틀버스와 의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외에 그 시티 투어라든지 현장 견학 등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게 적합한 그 이동 수단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행사장 주변의 그 교통이라든지 환경 정비 대책은 저희 시대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숙박 대책에서 말씀드린다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자는 우리 시와 협의해서 이미 각 시도별로 숙박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대회 새마을 참가자는 본부 호텔인 인터블구 대구에 약 300여 명, 인근 호텔에 약 100여 명이 투숙할 계획입니다. 이들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호텔 내에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는 그 안내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숙박시설이라든지 주변 식당, 그리고 시티뷰 현장 등에 대해서는 대회 일주일 전에 그리고 행사 당일 2회에 걸쳐서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 가로 정비라든지 배너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그 환영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대구에 머무는 동안 대구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청장님, 저 해외에서 오시는 VIP 분들이라든지에 네. 대한 의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의전은 저희들이 이제 외교부, 코이카, 그리고 행정자치부하고 상의해서 초청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별도의 저희들이 이제 용역회사, 그리고 통역이란 서비스라든가 또 이 투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사실은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두 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카데미에서도 역시,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구는 사실은 이런 큰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많습니다. 월드컵이라든가 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가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라든가 올해 열렸던 그런 물포럼 같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마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행사가 성공을 하려면은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대회나 국제적인 행사를 보면은 도우미들의 활동, 말하자면 자원봉사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전 250만 대구 시민이 자원봉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단합된 그런 정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 이 대회는 성공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점점 더 궁금증이 돼 가는데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요? 예, 본대회는 한 장소에서 2개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1+2 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지구체 대회 개막식, 지도자 간담회 및 사례 공유 워크숍이 열리고 2일차에는 청도, 포항, 구미 등 새마을운동 발상지 투어와 지구촌 대회 본행사,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전일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일차 오전에는 양대회 통합 행사가 육상진흥센터에서 개최되며 오후에는 경북 등 전국의 우수 새마을 단지에 대한 체험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일차에는 우리 지역 산업체와 관련기관 방문 등으로 대회가 종료됩니다. 근본에 참가한 해외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운동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국내외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비즈니스 미팅 등에 참여하고 그리고 대구 시티 투어나 지역 농업 기술 전시회라든지 농업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총장님 뭐 특징적인 프로그램이라면요. 예, 크게 저희 이제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그렇고 국내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본 행사에서는 주로 서로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를 공유한 후에 이제 포상이라든가 이런 그 행사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번에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유엔에 그런 그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UNDP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같이 그 별도의 그 전문가 토론회를 이번에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 SDG 지속 가능한 개발 아젠다에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이번에 같이 토론하는 게 굉장히 특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색은 그 이번에 그 대구시에서 대구시의 그 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농업 기계 이런 걸 전시해서 하는 그 지역의 산업을 소개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새마을 아카데미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대학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때 7개국 그 외국인 연수생들이 옵니다. 연수생들이 오면은 그 연수생들을 직접 이곳 그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리 있는 곳에 3일간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시켜서 직접적으로 여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 지구촌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직접 참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큰 행사에는 해외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몰려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참관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은 저희들 대회 1일차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코이카 이사장, 농진청장,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그리고 해외 장차관 및 국제기구 관계장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여기서 채택된 논의된 내용은 2015 대구 선언에 반영해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네, 총장님. 이번에 이제 그 행사 내용의 그 또 특징적인 구성을 본다 그러면 크게 오시는 분이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있고요. 그 장차관급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촌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그 지역사회 지도자,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 새마을 지도자들,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들의 행사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서 앞으로 새마을 운동을 지구촌에 가져갈 것인지 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고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온 그 고위 정부 관리자들하고 그 각각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런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아카데미 차원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카데미 차원에서는 저희 대학에 새마을 세계화 관이 있습니다. 오시면은
직접 그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런 것을 일별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놓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와서 이제 그 해외 지도자들이 아마 현지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충청북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경북 이런 데 가는데 외국인 지도자들이 와서 구경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어떤 것을 구경시키는 것보다는 그 국가별이라든가 대륙별로 아마 그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한국에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선별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그 현장을 보고 효과적인 말하자면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새마을 운동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작은 소품 하나라도 모두가 준비해서 이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의 독특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구 선언이 예정돼 있다라는 말씀 계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15 대구 선언은 그 대회 행사 기간 중에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국제기구 전문가 세션에서 논의되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새마을운동의 전개 방향에 대한 합의된 내용을 최종 채택해서 선언할 예정입니다. 2015 대구 선언은 대회 본행사 2일차에 선언될 예정입니다. 예, 총장님 어떤 내용은 담을 것 같습니까? 대구 선언의 이제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엔에서는 지구촌 그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위해서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걸 2000년서부터 금년까지 15년 동안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 새로운 의제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우리가 이제 SD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선정해서 또 향후 15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천년 개발 계획 2000년서부터 2015년까지 한 이 계획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 동안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방법론에 굉장히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기구에서도 오시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새마을 운동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비전, 의지, 결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언에 담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비전을 좀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서 꼭 담겼으면 하는 내용 어떤 부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지금 MDGs라 해서 지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추진하면서 아마 그 국제사회라든가 유엔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 새마을 운동을 적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하는 것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이런 SDGs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과거에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정말 우리 한국은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큰 맥락으로 들어가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번에 새마을 운동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토론했었고요. 앞으로는 세계에 접근하고 있는 뻗어나가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오늘 먼저 총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 관심은 아주 상종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우리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과 국제사회 인식이 상당히 좀 간극이 있는데요. 오히려 국내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가 사실 올바로 알려진다라면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성공 사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가 2차 대전 이후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영어로 이제 새마을운동을 번역하면 지역사회 개발운동이 되는데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원조를 줘서 도와줘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이 그 나라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데만 이제 중점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우리 농촌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에 엄청난 그 발전을 가져왔고 또 자생적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 또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 일들을 자기 스스로 하는 이런 능력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라는 것이 저희들의 그동안 노력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천년 개발 MDG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래 앞으로는 정말 이런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 할 수 있다는 의지 이런 걸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정말 그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방문한 국가 원수들은 대부분 우리 저희 새마을 연수원에 와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학습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주 이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아카데미 차원에서는 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촉 빈도라 그럴까 어떻게 의뢰해오는 그 빈도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 국제적 관심과 관련해 가지고 뭐 경운대학에 올해 교육을 참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많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을 보면은 연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연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OECD에서 올 연말까지 21세기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낸다든가 또 그다음에 UNDP와 협력해서 앞으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새마을운동 모델을 개발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유엔 같은 곳에 보면은 유엔 회원국이 192개국인데 그 중에 약 한 30개국이 이미 한국 새마을운동을 배워서 그 나라 실정에 많도록 벤처마킹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각국 대통령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얀마 대통령이라든가 우간다 대통령, 모잠비크 대통령이라든가 타지키스탄 대통령이라든가 세네갈 대통령, 에티오피아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좀 전수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또 미국의 그 컬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 같은 분이 우리 경상북도에 와서 그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세계 빈곤 퇴치의 주요한 그런 효용성 있는 것이 뭐냐.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뭐 잘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 세용 메스핀 그런 외무부 장관 같은 분은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이거 솔직히 해놓고 어떤 그 경제적으로 참 발전한다거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한국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정말 그 못 살았던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용한 그런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라크 살라진대 무하마드 교수 같은 분은 강의를 받고 이랬습니다. 1950년대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가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라크의 재건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말 국제사회에서 한국 새마을 운동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또 많은 그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이런 기대가 반영되는 게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실 때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새마을 운동이 세계적으로 성장 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그 프로그램을 평가받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전 세계로부터 참가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을 실제로 전수받고자 하는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한 50여 개국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해외에서 34개국이 신청하고 있는 참가를 신청한 나라 가운데서도 지도자급들이 이 대회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회에 대한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뜨거운 반응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얼마 전 유엔에서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 즉 SDGs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의 새마을 운동이 실천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조금 좀 일부 언급됐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굉장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부터 먼저. 예, 그 유엔에서 이제 우리 새마을 운동을 앞으로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될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그 핵심 실천 방법으로 채택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70년대에 우리 그 한국의 농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인프라 면에서 국민의식 구조 면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자기 일들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면에서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모델은 지금 지구촌 전체로 보더라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약 인구의 60% 이상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농촌 문제 해결이라든가 식량 문제 해결, 주택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의 해결이 새마을 운동의 한국의 70년대에 추진했던 그런 경험이 그대로 전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이제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70년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허리띠 절름매고 잘 살아보자라고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지구촌 개발도상국의 국민들도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구촌에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거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유엔에서 한국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 모델이라고 선정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이 꾸준히 노력해서 사실 새마을 운동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그런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런 그 바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유엔에서 실천 과제로 채택한 것은 바로 한국인이 이룩한 그런 성공을 해외에서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모델로 심어지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그 한국 정신의 세계화 또는 나아가서는 한국 개발의 어떤 성공 경험의 세계화가 돼서 이 운동이 세계인의 희망 운동으로 아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 UN 2030 SDG는 향후 15년간 현재 2000년 들어와서 15년간 유엔에서 국제협력개발 모델로 제시된 MDG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비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의 새마을 운동이 채택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 아직까지도 새마을 운동이 아주 유효한 경제개발 정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개발도상국의 그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마을운동 종족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지원,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총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새마을운동이 갖는 특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의식,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데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의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 지도자 역할을 할 분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야 될 정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올바른 자세 또 이런 걸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함께 뭔가 해보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그 개발 의지 또 이 방향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약간의 사업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을 얻게 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많이 했고요. 아마 경운대 아카데미도 그런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그 새마을연수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예, 국가 아마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대상국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르완다 같은데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사실은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네, 이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 중앙에도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데 초청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직접 가서 이제 시범 마을을 그 사람들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당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새마을 그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대학생들을 보내가지고 학예 봉사 활동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성공 경험을 바르게 해외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예, 정부에서는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그 방법에 대한 공유 이런 곳에 그 포커스를 두고 외국인에 대한 새마을 운동 교육, 그 시범마을 육성이라든지 대학생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코이카를 통해서 ODA 사업을 통한 원조 지원, 그리고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라든지 새마을회 등 민간 차원에서 하는 다양한 그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 협력 사례가 있는지 케이스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 사례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분들이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고 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그 에너지가 충만한 경우에는 이제 성공을 크게 하는데, 제가 금년 4월 달에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학사의 마을이라고 그 지역에서 아주 가장 못 사는 마을을 저희들이 한 6년 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계획도 만들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상당히 크게 성공을 거뒀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인근 마을 지도자들이 저한테 와서 저 마을이 가장 못 사는 마을인데 한국의 새마을 운동 배워서 이제 너무 잘 살게 됐다.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그 새마을 운동 하는 그 학사의 마을에다가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수박이 그 주요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씨앗은 훨씬 그쪽 수박보다 크고 아주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그걸 재배를 해가지고 크게 소득을 올렸고, 또 저희들이 그 하우스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우기에 비가 오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가 출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는 그 시기에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성공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 나라에 33개 시범 마을을 지금 조성 중인데, 정말 한국의 그 이런 우리 개발 경험을 올바로 깨우친 이런 지도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 비닐하우스라면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열대지방의 비닐하우스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발상의 전환이다. 그쪽에서는 하우스라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네. 아주 독특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아카데미 운영하시다 보면은 비슷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그 새마을 리더 해외 봉사단들이 아프리카의 4개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또 아시아의 5개 국가에 나가 있는데 이런 그 실적적인 그런 그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그 르완다의 무심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벼를 재배했는데 최초에 가서 벼를 재배해 보니까 1년에 한국 돈으로 약 한 4만 5천 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뭐냐 7배 소득을 올렸습니다. 7배나? 예, 7배. 그러면 31만 2천 원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것도 바로 새마을 운동의 덕분이었다. 또 그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그 아두날라 마을 같은 곳은 처음 갔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절망의 마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냐? 그 주민들 말이 뭐냐? 기적의 마을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러 가려면 한 6km 정도 가야 된답니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물 길러러 가면은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고 또 집에 그 아주머님들도 실제 이제 물 길러 나르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물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해 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이제 살 수 있다. 아이들도 학교 갈 수 있고 주부들도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부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이제 기적의 마을로 바뀌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중앙아시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냐 하면은 새마을 중앙회라든가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자체 새마을 회를 조직을 해놨습니다. 조직해놓고 그다음 거기서 내가 가보니까 우리 한국에 지원이 없는데도 스스로 2개 마을을 시범 마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다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해보니까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50개 시범 마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그런 나라에 자주정신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 몽골에서는 그린 몽골리아라는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사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해서 그 식목일이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서 식목일에 날을 정해진 이런 것도 뭐냐? 전부 다 한국 새마을 운동이 말하자면은 이룩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 수확량이 7배로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기술 지도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방법이 이게 도입이 돼서 이런 성과를 거뒀는지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사실은 농사 짓는 데 대한 그런 그 한국처럼 그 과학적 영농에 관한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뭐냐 하면 첫째 물이 부족한 거고 병충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벼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경북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이 가서 직접 그 사람들과 1년 2개월 있으면서 쭉 가면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을 한국의 영농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 방법이 우리 토질이라든가 우리에게 맞다. 이렇게 돼서 지금 7배 정도 7배입니다. 7배의 소득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그 국가에서 보니까 너무 자기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1년 2개월 있다가 이쪽으로 오려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더 있어주면 좋겠다. 그 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도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다스 마레나스 마을의 수해 복구 지원 사업, 그리고 파손된 주택 복원 사업, 교량 건설 사업 등을 지원했고, 미얀마의 딸린 협동대학교와 그 인근 마을에는 도서관과 학교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인근 마을에는 우물물 파기, 그 다음에 농기계 보급, 교량 건설 등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이 4배 정도
증가했다는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새마을 대학원에 유학 온 외국 유학생들에게 약 연간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덧붙일 말씀은 지원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수없이 많은 국가 또 이런 그 국제단체로부터 많은 원조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저희 새마을 지방 조직들이 많은데 해외에 이제 가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스스로 자리부지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저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 아프리카에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기 위해서 2010년이었습니다. 갔을 때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럼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돈을 주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마을 주민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져온 돈이 있으면 내놓고 가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처음에 참 파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한 3개월 동안 우리 새마을 리더들이 직접 그분들의 협조를 안 받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발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좀 해나가니까 진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그 착근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교수님 말씀, 그 총장의 말씀처럼 그 공직자라든가 이게 새마을 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해외 원조에 익숙한 전문가가 아닌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새마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회를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은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새마을운동 세계화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이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장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 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개발 정책보다 우수한 것으로 실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내로부터 제대로 연구와 그 실험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어떤 고유한 정신,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재조명에 대한 필요성이 학계로부터,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2013년도에는 새마을운동 관련 그 자료들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국민들 전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2.28 민주화운동과 국제보상운동, 그리고 새마을 정신을 우리 시민의 3대 정신으로 고양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요즘 들어 우리 사회가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는 좀 달리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우리가 했던 새마을 운동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국민적인 몸부림이었었는데요. 새마을 운동인 것은 사실은 이게 사업의 기본 단위가 마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지원도 마을에 해줬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마을이 이제 중심이 돼서 간 것이고요. 그것을 현대적인 그 용어로 다시 정의한다라면 잘 살기 운동인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그 공동체 운동의 그 특징은, 또 장점은 저는
지금 시대가 변한 21세기에도 저는 유효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성장, 그 다음에 소득 증대 이런 것들이 화두였다면 지금은 복지가 새로운 화두인데 국가가, 정부가 복지의 모든 부분을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동체 운동의 전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런 계층의 뭔가 그 복지를 함께 책임지는 그런 정부가 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스스로가 해주는 공동체 운동으로서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2새마을 운동을 나눔 봉사 배려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면자조 협동에서 어떤 질적 변화를 그렇죠.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예. 아마 지금 이렇게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아마 지역사회 개발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마다 한국 새마을 운동과 유사하거나 다른 운동을 전부 다 펴왔습니다만은 실제 성공한 나라는 대체로 한 3개 국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덴마크의 구름비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기부츠 운동, 세 번째 이제 한국 새마을 운동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한국 새마을 운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 아마 지금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조사해서 항상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의미에 보면은 한국인의 자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사회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한국이 가난했던 곳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새마을 운동이었다. 또 그다음에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제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국제사회가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33억의 인구가 굉장히 농촌에 살고 있고 저개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60%가 지금 못 사는데 그 사람들의 못 사는 방법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각국마다 있었지만은 가장 적합한 모델이 한국 새마을 운동이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새마을 운동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새마을 운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예, 대부분의 사회 운동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진화하고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역시 70년대에 잘 살아보자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지금 새마을 운동은 나눔과 배려, 봉사의 새로운 공동체 구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성, 연대감 이러한 가치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좀 살려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식주 이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결국은 빈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IMF 이후에 중산층이 몰락해서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의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회 문제가 있고요. 또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서 사실은 노령 인구의 보살핌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계층 간에도 또 상당히 이런 간극이 점점 커져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70년대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체 운동으로 큰 성과를 보았던 이 새마을 운동의 방법이 함께 서로 노력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서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 방식으로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의 어떤 선진 국가로서 오히려 더 걸맞은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맞는 새마을 운동
그 시대 운동으로서 이런 공동체 운동으로서 새마을 운동이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외국인 교육을 시키면서 질문 받았던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45년 동안 새마을 운동을 지속하는데 자기들 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은 바로 중요한 그런 운동도 없어지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국민운동이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일으킨 그런 국민운동이다. 또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은 한국 발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러기 때문에 질곡의 역사는 있었지만은 새마을 운동은 늘 시대의 정체성을 살려가지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 하면은 이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하여튼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제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우리 못 살았던 가난을 극복해 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버려서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가난을 우리가 극복시켰다면은 21세기 이 시대는 뭐냐? 정신의 시대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개발도상국 시대, 개발도상 시대의 이 정신에서 다시 나눔, 봉사, 배려라는 이런 정신을 우리 통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서 우리 국민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다듬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살기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이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변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빈곤 대치 운동을 넘어선 21세기형 새마을 운동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전개했던 새마을 운동의 그 역사적 소명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노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새마을 운동의 패러다임 자체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새마을 운동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 구성 간의 연대감, 공감대, 공동체 회복, 이게 시대의 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전개해야 될 새마을 운동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운동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신한류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도상국가의 협조와 지원, 이 방식을 좀 더 강화해서 글로벌 새마을 운동을 적극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그 국내적인 그 새마을 운동의 그 21세기 비전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사실 해외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트레이드마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콩고가 2000년대 중반서부터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 유학 왔던 사람이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거기에 가서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는데요. 제가 그 나라 그 TV 방송에서 성공 사례를 30분 다큐멘터리 방영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분이 한 마을이 원래 전통적으로 나무를 비워서 숯을 구워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새마을 운동에 들어가니까 그 이제 지도자가 그 마을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무를 베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았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공의하는 이야기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좋은 방법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줘서 지금 콩고에서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배우고 해가지고 이미 30개 마을이 넘은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배워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구촌에 여러 가지 한류가 지금 뭐 드라마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이 새마을 운동의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경제적인 향상을 가져온 기초로서 그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국격이라고 그럴 거예요. 또 국가적인 브랜드로서 새마을 운동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올바로 그 외국에다가 인식을 시켜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그 21세기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의 하나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은 그 이기주의가 참 만연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에 국내 새마을 운동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비전을 제가 가져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인류 공동 공영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서 세계인의 희망 운동으로 성화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계 실장님. 예,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우리 시도는 처음으로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대구시에서는 세계 지도자들과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새마을의 운동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경북 지역에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구미, 포항, 청도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글로벌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북도와 대구시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병수 총장님. 예. 저는 우리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6.25를 겪고 난 그 직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사실은 수많은 원조도 받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됐고요. OECD 국가가 됐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마을 브랜드와 노하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이런 새마을 운동이 발원한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와 우리 국내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이 대구에서 개최가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시는 외국 손님들이나 우리 새마을 지도자에게 따뜻한 관심 또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마무리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대구가 사실은 국제보상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렇다면 국제보상운동은 새마을 운동에 있어서 금모으기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성을 가진 이 도시에서 이 통합 새마을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250만 시민은 아마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뭐냐,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또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대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대구의 어떤 새마을 운동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전국의 어떤 용광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